68회 기출문제 이론과 실기 풀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론시험 문제풀이입니다. 교재는 460쪽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먼저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보유 예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에 속하죠. 7월 1일 수치하여 내년 10월 말에 여기에 유동자산에 대한 판정 기준은 결산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면 유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판정합니다. 7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2년 후 매각 예정이라면 12월 31일 기준으로서도 1년 이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동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7월 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장회사 주식 유동이 됩니다. 2번 유형자산에 대해 계속해서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감가상각액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율법의 경우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이 일정한 것은 정액법이죠. 1번은 틀렸고요. 정액법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합니다. 연수합계법은 예를 들어서 5년이라면 1에서 5의 누계로서 15분의 첫 번째 연도는 5, 다음 연도는 4 이렇게 하여 내용 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중체감법의 경우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배법으로서 상각률을 내용 연수분의 1 곱하기 2 내용 연수가 5년이라면 5분의 1 곱하기 2 해서 0.4 이걸 정률로 하여 정률법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3번 다음의 개정 과목 중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평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을 미실현이라 하고 처분에 따라서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실현 이익이다 이렇게 합니다. 배당금 수익 실현되었고요. 외환 차익 이것은 완결 거래에서 실제 이익이 실현된 부분이죠. 처분 이익 실현이고 평가 이익을 미실현 이익이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으로 계산했지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출채권이란 영업활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금액으로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입금과 직업음은 매출채권이 아니라 매입채무가 되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순실현 가치로 평가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자산평가를 적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이 예상되는 회계 연도에 대손 예상액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충당금과 상계 제거해 주게 되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다음은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회계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하는 것은 피드백 가치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 가치, 최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적시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신뢰성이라 그러죠. 위에서의 설명 내용은 피드백 가치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금 받은 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죠. 당사 제품을 관할구청에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기탁한 것은 기부금으로서 자산 감소가 됩니다. 원료로 구입한 부품이 부주의로 파손되면 자산 감소가 오죠. 박희동 신입사원과 근로계약서, 계약은 아직 거래로서 보질 않게 됩니다. 7번 다음 가나의 거래를 분개할 때 대변에 기입되는 개정 과목으로 바르게 지어진 것은 신제품 생산을 위해 기계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기계 구입하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은 선수금. 그래서 가는 미지급금, 나는 선수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8번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으로 계상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자산에 속하고요. 매출채권, 당좌자산, 보통예금, 당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투자자산에 속하죠. 다음은 9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예정 배부할 때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예산 나누기 예정 조업도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그러니까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가게 됩니다.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즉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 다음 10번 다음 중 공장의 임차료를 각 제품 제조원가에 배부하는 임차료 그러면 이것은 조업도가 인과관계가 가장 큰 것은 생산 라인의 면적.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1번. 다음 자료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으로서 500만원이 되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 주면 되는데 판매 관리비에는 급여, 접대비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고 다음은 기부금 영업 외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 배당금 수익 영업 외 수익,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400만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12번 제조 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기계 작업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시간당 예정 배부액이라는 말은 바로 예정 배부율을 말하죠. 자, 예정 금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제조 간접비가 과대 배부되었다라는 말은 예정이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 발생액이 2,350만원이라면 예정은 이보다 50만원이 더 크다. 예정이 2,400만원이 나오니까 예정 배부액은 실제 작업시간 2,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했을 때 2,400만원이 나오려면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12,000원 되겠네요.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별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로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계산서도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신용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죠. 일반 과세자 중 면세 물품 공급자는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모두 가능합니다. 과세 물품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 수정 가능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부가세법에서의 과세 표준은 매출액에서 애누리를 빼고 매입액은 매입시에 공제받는 거죠. 대손금도 대손세에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행에 대한 공제는 법인은 없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과세 표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소비세로 간접세이며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가죠.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고 영세율과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시험입니다. 실기는 프로그램을 실습하면서 처리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전산회계 1급 회사 코드 368 미래전자입니다. 교재 내용으로는 46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1번.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미래전자의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보통 예금은 하나은행 400만원, 국민은행 300만원, 신한은행 520만원 수정해 주시고, 정기예금 우리은행 350만원, OK저축은행 500만원,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190만원. 다음은 2번. 영업부 직원들에게 휴대폰 사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통신비 계정에 다음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그럼 여기는 계정과목 적요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계정과목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서 영업부 직원들이면 판매관리비에서 통신비 814번의 현금 적요 5번, 휴대폰 보조금 지급, 다음은 3번.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등록하시오. 계정과목은 저작권, 코드 번호는 230번. 230번에 사용자 설정 계정과목을 저작권으로 수정해 주시고, 성격은 일반. 이렇게 해서 계정과목 적요 등록 작업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일반전표 입력에서 7월 25일 직원 엄성철 및 백도성에 대해 지급한 7월분 급여는 다음의 급여 명세서와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엄성철, 백도성
음성철은 생산부고 백도성은 영업부죠. 그러면 일단 차변에 생산부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총액은 180만원, 그리고 역시 차변에 영업부에 대해서는 급여, 금액은 142만원, 그리고 대변에 공제한 내용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를 합쳐서 예수금. 예수금은 2명분 15만 8,840원과 11만 7,400원 해주면 27만 6,240원.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 2943769 이렇게 해서 급여 처리가 됐습니다. 7월 29일 제품 매출 거래처인 한국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1250만원이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2% 할인해주고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서 2% 할인이 일어났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한국전자, 금액은 125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 할인, 이때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으로서 406번 코드를 사용해 줍니다. 2% 하면은 1250만원에 2%, 25만원 내죠. 할인해 주고 나머지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1225만원. 다음은 8월 20일, 8월은 거래가 20일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8월 20일로 해서 전년도 주 금산이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6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올해 확인하였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정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자, 이 부분은 전기에 대손 처리해야 할 부분이 단기에 와서 이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일단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금산, 금액은 6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이게 중대한 오류일 때는 300번대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고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900번대의 영업외손익으로 손실이 되니까 962번의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입니다. 9월 거래 자료는 3건을 입력해야 하죠. 날짜를 지우고 9월 1일 일신기업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기업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받을 놈 대금 회수를 은행에 의뢰했었는데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받을 놈 대금을 회수했으면 대변에 받을 놈 거래처는 일신기업,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추심 수수료, 이것은 수수료 비용, 특별한 말이 없으면 판매 관리비로 정리를 해도 채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수료 비용 3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보통 예금은 197만원. 9월 8일 거래처인 대방물류에 대한 외상 매출금 현재 잔액
전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대여 기간은 9개월이니까 단기 대여금이죠. 자, 그러면 대방물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해 와야 되니까 여기 찾기로 해서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 지금 9월 8일 현재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대방물류 1009죠. 현재 잔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것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대박물류 1억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대박물류. 다음은 9월 9일 판매장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모두 비용 처리하시고, 그러면 차변에는 보험료, 때는 판매 관리비가 되겠죠. 821번의 보험료 금액은 48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48만원. 다음은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8월 25일 엑스코주에 공급했던 제품 A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되었으며 대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매출한 것이 반품되어 왔으니까 매출 과세의 제품 마이너스 적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800에 마이너스 80. 거래처는 엑스코, 전자여, 분계는 외상하여 외상 매출의 처리를 모두 마이너스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9월 25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 1997cc라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현금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지만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이니까 매입에 불공, 승용차 주유 금액은 6만원에 6천원. 공급 대가라 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급 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인 6만원으로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미래주유소, 전자여, 불공제 사유, 승용차 관련이니까 3번. 하고 분계는 현금. 하면 출금 전표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때 차량 유지비는 영업부 업무용이니까 822번. 다음은 9월 30일 일본의 야마모토 상사의 제품 B를 300만 엔에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환율은 100엔당 1000원, 그럼 30만 엔 곱하기 100분의 1000 되니까 환산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 제품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300만 원. 거래처는 야마모토. 영세율 부분은 직접 수출. 분계는
외상.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제품 매출. 다음은 10월 5일 주 경북상회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9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속 의무로 받았다. 자, 그러면 매출의 과세, 품목은 전자제품, 금액은 3천만원에 300만원. 거래처는 경북상회. 전자여, 분계는 혼합되죠. 대변에 부가세 A수금 제품 매출하고 사변에는 9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일반 전표에 가서 찾아옵니다. 상단에 모듈 전체 메뉴를 들어가서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요. 9월 5일자 경북상회에게 받은 선수금이 300만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선수금 300만원 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아왔죠. 차변에 받을 어음 3천만원. 다음은 11월 26일 11월 두 건이니까 11을 열어쓰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주 알파 컴퓨터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2대를 550만원 부가세 포함금액 구입하고 카드 결제하였다. 신용카드 매입 시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매입의 카드 과세 노트북 550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어서 입력을 해주면 500대 50으로 구분이 되죠. 거래처는 알파 컴퓨터.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분계는 4번 카드.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적용됐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은 28일입니다. 생산부서 직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반 상사에서 생수를 500만원에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다. 자, 생산부서 직원용이니까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시에 공제 가능한데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럼 매입의 현금 과세 61번. 생수 금액은 50만원의 부가세 별도죠. 이걸 50만원을 넣어주면 50만원 갖고 분리시켜서 금액을 한번 수정해 줘야 됩니다. 50만원에 5만원 부가세 별도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거래처는 호반상사, 분계는 현금. 그래서 출금 전표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가면 되겠죠. 이때 복리후생비는 생산부서니까 511에 복리후생비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5일 현금 지급된 수도 광열비 48만원은 전액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 요금 28만원과 전력비 2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일반 전표 내용이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날짜는 8월 5일 수도 광열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도 광열비가 아니고 공장 수도 요금이면 가스 수도료
제조업은 전력비하고 가스수도료 이렇게 갑니다. 가스수도료로 금액이 28만원. 나머지는 대변은 현금 그대로 두고 차변에 전력비 20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9월 10일 매장 건물 외벽의 유리를 모두 강화 유리로 교체하면서 공사대금 500만원을 주 서울토건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본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부가세가 있는 거래라면 이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 매입 과세로 혼합하여 수선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수익적 지출 처리분인데 이것을 자본적 지출이라면 자산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로 과목을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이 결산 정리 사항은 수동 결산 자료는 일단 일반 전표 입력의 12월 31일자로 입력을 먼저 해줍니다. 1번 정기 말 항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천만원은 2018년 3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이를 상환할 계획이라면 전년도에는 장기 차입금이었으나 금년도 말 기준으로는 상환 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항생은행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 항생은행 여기는 채권 채무 관계 항목이기 때문에 거래처 표기를 하지 않게 되면 모두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2번의 감가상각비, 3번의 기말 재고는 자동 결산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창을 이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먼저 영업부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영업부면 판매 관리비로 내려가서 감가상각비에 과목을 찾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150만원 그리고 영업부 비품 감가상각비에 30만원 적용하고요. 기말 재고입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에 350만원 다음은 기말 제공품 재고 기말 제공품에 700만원 기말 제품에 1550만원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까지 다 반영했으면 자동 결산 사항 내용을 입력한 이후에는 반드시 전표 추가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전표 추가 기능까지만 작업해주면 끝이 납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2017년 1기 예정기간의 차가감 납부할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기 예정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차감 납부할세 여기서 가능하죠. 17번 줄에 있는 금액입니다. 19226,182 납부할세액은 요 금액이니까 납부할세액은 4,600만원 납부할세액은 4,600만원
매출세액 6526,182, 매입세액 1926,182에서 납부세액을 물었으니까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 이것은 한 과목의 월별 내용을 보려면 총계정 원장을 봐야 하죠. 총계정 원장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과목은 제품 매출이라 했죠. 네, 제품 매출. 월별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달 그랬습니다. 그럼 1월에 7억 2,900만원. 3번 6월 30일 현재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잔액이 얼마냐. 여기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 6월 30일 현재니까 끝나는 날을 6월 30일로 맞춰주시고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잔액을 확인하니까 7,800만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조회하여 답안 수록란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68회 기출문제의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